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다문화 관련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결하기 위한 노력. 우선 현황부터 보면, 저출산 현황부터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규모가 줄지 않기 위해서, 즉,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아이를 낳아야 되는 대체 출산율이 2.1명이에요. 대체 출산율은 현 세대 부부가 그들 자신을 대체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자녀 수. 예를 들자면 부모님,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2명만큼 자식도 2명을 낳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대체 출산율이 2명이 아니고 2.2명이냐? 여기 이 자녀들이 또 중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0.1 정도가 붙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나라마다 대체 출산율이 또 다르긴 합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이 2.1명이에요. 근데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 올해 기준으로 약 0.8명 정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직장 내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 활성화 등등 결혼 장려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노력은 우선 노인의 자리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즉 노인이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가 청장년층은 만 15세부터 64세, 그리고 노년층은 만 65세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만 65세의 노년층은 일하지 않는 인구인데, 이제는 정년을 연장해가지고 은퇴 시기를 더 늘린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늘리자, 정년을 연장하자, 그리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요.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몇 세가, 65세가 되면은,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노인들이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 그러면 한 30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되는데 연금만으로 사실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제도가 생겼냐면 은퇴할 연령의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가 일한 만큼 보통 월급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나이든 직장을 가진 그런 노년층에게 계속 월급을 올려주기엔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은퇴 시기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하는 거고 하는데, 임금 피크제라는 건 뭐냐면, 이 노인들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해. 즉, 월급을 좀 삭감을 해요. 월급을 줄여. 대신에 일을 더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고요.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하는 계속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금 제도를 더 정착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복지 정책 필요하죠. 그다음에 실버 산업. 실버 산업이란 거는 실버 산업을 계속 육성해야 되는데, 노인을 위한 상품,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이런 실버 산업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개념 같은 걸 하나 정리를 할게요. 우선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개념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뭐냐? 우리가 유소년, 청장년, 노년층 이렇게 세 인구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세 인구층 중에서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노년층 인구가 14% 이상 되면 고령, 20% 이상 되면 초고령 사회. 그래서 7, 14, 20 이 기준으로 이 개념을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문화 볼게요. 첫 번째는 외국인 이주자가 유입되고 결혼 이민자 증가한 원인, 그리고 현상 한번 보고요.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방법 보겠습니다. 외국인 현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계화, 그다음 일자리 등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 국제 결혼, 유학 등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 체류 외국인의 분포 지역을 보면 어디가 제일 많냐? 일자리도 많고 어쨌든 일하러 많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취업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은 세 개를 합친다고 했죠. 서울, 경기도, 인천을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어디 출신 나라에서 많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유입돼서 이런 지역에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됐겠어? 이제 국내 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상승하는 거죠. 월급이 너무 많이 줘야 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장님들이 이 임금 월급을 이만큼은 주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히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국내에 일하는 사람들이 피하는 업종이죠. 그리고 임금도 상승하고 3D 업종을 계속 국내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피해.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임금을 적게 주고 단순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임금 단순 노동력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임금 노동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최근에 다국적 기업,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국내 진출하고 하면서 전문직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 취업이 아니고 이제 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1990년대 이후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 결혼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1970년대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요. 그러면서 농촌에는 이제 결혼 적령기에 여성들은 적고 남성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촌의 결혼 적령기에 성비가 안 맞는 거야. 남성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남성들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니까 이 1990년대 이후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여성과의 국제 결혼이 증가한 거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국제 결혼을 하고 있고요. 특징은 국제 결혼은 결혼하러 들어온 외국인 이민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거. 이 농촌 사례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다문화 사회는 이미 시작됐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노력은 뭐냐? 그 다문화 사회에 우선 영향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볼게요. 다문화 공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공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도 차이나타운, 뭐 해외 나가면 한인타운, 뭐 이런 식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같은 국가별 이주민끼리 모여서 사는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그런 공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경 없는 마을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로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이 안산, 경기도에 있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장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국경 없는 마을,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이런 마을도 있고요. 서울의 해화동 같은 경우에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필리핀 장터가 있고,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슬람 사원이 있는 사원도 있고 중앙성원이 있는 그런 마을이 있는 이슬람 중앙성원 마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슬람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슬람교도들이. 서울 광희동에는 뭐 몽골타운 이런 식으로 몽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구마다 이렇게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들이 모여 사는 이런 곳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곳 정도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에 있는지. 다문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일자리를 어쨌든 그 국내 근로자들은 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들한테 있는 차별, 편견 등등 문제가 있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정체성 혼란 문제 있고요. 긍정적인 것은 우리는 저렴한 노동력 유입이니까 그들이 일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다. 뭐 초국가적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다. 등등이 있고요. 다문화 사회를 위한 발전 노력은 낮은 다문화 수용성, 우리가 이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상생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필요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상대주의,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